오늘은 연기 11주차 1번 문제고 감정평가사법에 관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문제 1번의 물음 1번은 감정평가법상 제25조, 26조, 27조에 대한 성실 의무에 대한 설명 유형 문제였어요. 10점이고 먼저 감정평가 법인 등이 25조, 26조, 27조를 지켜야 돼서 일단 여기 먼저 의의를 써줬어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조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사무소를 개설하는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 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을 해야 하는 논점이 25조, 26조, 27조 이렇게 3개여서 목차를 이제 25조 성실 의무, 그 다음 26조 비밀 엄수, 그 다음 27조 명의대여 금지 이렇게 나눴고요. 먼저 규정 판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25조 규정에서는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제10조의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 유지해야 되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에서는 먼저 성실 의무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판례를 가져왔는데요. 소속 감정평가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포함하고 공정한 감정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라고 판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할 의무가 있고 자료와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에게 산출 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26조 비밀 엄수는 판례를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일단은 규정만 가져왔는데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조 명의대여 금지는 규정이랑 역시 판례를 가져왔는데요. 규정은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상호해서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되어 또는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자격증 부당 행사란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어 감정평가 법인 등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실제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설명형 문제여서 그리고 배점이 좀 넘긴 했지만 의무 강제 이행 수단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써봤거든요. 그래서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그 다음에 형사상 책임, 몰수 및 추징 이렇게 나눠서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록증, 명의대여와 부당 행사에 대한 설명 유형이었습니다. 먼저 자격증 명의대여의 의의를 써줬는데 이제 본인이 아닌 타인이 해당 자격증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을이라는 사람이 명의대여해서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약간 배점이 부족해서 예시를 추가적으로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이제 의미와 판례를 넣었는데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판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법인에 적을 두기는 했으나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해당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감정평가법 제27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가 소결을 쓴 게 감정평가법은 27조의 명의대여 금지랑 자격증 부당행사를 이란과 함께 규정을 하고 있어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내용이 아니면 유의한다라고 써줬습니다. 이게 나중에 판례에서도 구분돼서 판례가 있어서 이게 이 규정에서 핵심 논점이라 생각해서 언급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점짜리 문제인데요. 시행령 제29조 별표 3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행사의 경우에 자격취소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자격취소를 한 경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권리부재 방안에 대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감정평가법 시행령 29조 별표 3의 법적 성질은 규정을 먼저 검토를 해줬는데요.
이제 32조 1항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의 설립 인가 취소랑 업무 정지 기준을 별표 3으로 규정하고 이제 본 규정의 형식은 법규 명령이긴 하나 실질의 행정규칙인 법규 명령 행정의 행정규칙이다라고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 목차에 연결해서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의를 써줬습니다. 법규 명령이란 행정권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명령이고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의 내부 사무 처리 지침이다. 이 법규 명령이랑 행정규칙 각각의 의의를 써주지 않으면 감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에 넣어주는 걸로 저는 형식을 맞췄고 그 다음에 제재적 처분 기준의 형식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법적 성질의 논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이제 법, 행, 수 앞머리 따서 이제 형식 중시하는 법규 명령설, 실질을 중시하는 행정규칙설, 수권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수권 여부설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문제된 규범의 형식에 따라 다른 입장인데 대통령 형식의 경우 법규 명령, 총리령이나 구령 형식의 경우는 강우 행정규칙으로 판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형식과 무관하게 법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이제 제시될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과 권리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의적 구속력을 모두 인정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두가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관련 판례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랑 식품위생병 시행규칙 유명한 이 판례를 써줬고요. 각각 여기서도 형식에 따라 이제 법규성 여부가 달라지는 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결은 이제 아까 전에 내용이 좀 비슷하긴 한데 현재 판례는 시행규칙의 경우 법규성을 부정하긴 하지만 동일한 법규 명령이어서 법규성을 인정하는 게 논리적 일관성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한다고 추가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안별 권리구제 방안 검토를 해줬는데요. 먼저 자격 취소의 법적 성질을 먼저 밝혀줬습니다. 이제 처분의 정의를 써줬고 이제 자격 취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법 제27조에 의하면 이제 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되어 또는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 행사의 경우 자격 취소를 했다면 먼저 부당 행사의 의의 판례를 써줬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감정평가 법인의 적을 두었으나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처분이라고 그 목차를 넣어줬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중대 명백설 근거에서 위법 사유가 취소 사유인 경우 이제 취소 소송을 만약에 무효 사유인 경우라고 하면은 무효증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의대여를 한 경우, 자격 취소를 한 경우에 역시 명의대여의 의의를 먼저 써줬고, 그래서 명의대여는 자격증 명의인이 아닌 자가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해서 감정평가 업무를 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명의대여 역시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위법성 정도에 따라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질문?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부당행사는 자격 취소가 원래 안 되죠? 네. 그렇죠? 나 징계조항 까먹어. 30몇 조였죠? 49조. 39조에 보시면은 그 징계 종류 4가지 나와 있고 그 바로 밑에 다만 그 1호의 경우에는 자격 12호 네, 그거만 가능하다 했는데 거기에 부당행사는 빠져 있어요. 네, 명의대여만 있어요. 그 되게 큰 거였어요. 막 무슨 13 집행유예 근고 이상의 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 이상 업무정지 받고 맞아요.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서 상세하게 뭐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번 이상이 1년 이내. 근데 바뀐대요. 1번 한 번으로 바꾼대요.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거 바꿔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나 알고 있다. 정도. 네네. 작년 기출에 그거 구분하게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 부분 조금 챙기시면. 근데 문제에서 구분하라고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구분한 사람들은 대체로 점수가 잘 나왔고 아닌 사람들은 조금 낮게 나왔더라고요. 아니, 지금 문제랑은 상관없는데 궁금했던 건데 오늘 스터디 문제 중에 그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칙 58조 주거용 특례 적용할 때 그게 일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이면은 전체가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전체 평가할 때 그 600만 원 최저한도 그냥 적용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거 헷갈려서 아니, 안 저 썼어요. 나중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본건 같은 경우는 원래 용도가 주거용이었기 때문에 주거용 그 관련한 이주정착금 뭐 실제 거주했으니까 다 줘야 된다라고 판단된다. 그냥 라고 썼어요. 내 의견을 썼어요. 애매해서 그냥 아예 플러스 58조.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 그거는 뭔지 뭐- 법규 문제인데 주거용 건축물인데 그 불법 증축이랑 일부만. 용도 변경을 했어. 일부만 원래 주거용으로 쓰다가 일부만 그 상업용으로 바꾸고 업무용. 일부만 맞아, 맞아. 중축해가지고 또 업무용으로 임대해주고. 네, 업무